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례 없이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수확을 앞둔 변온을 갈아엎고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수를 앞둔 논에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 대신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논 3천여 제곱미터는 쑥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쌀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농민들은 결국 자식 같은 벼를 갈아엎었습니다. 이른 봄부터 키워온 벼를 포기할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농민들. 기름값과 인건비, 대출이자 모두 급등하고 있는데 쌀값만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나락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0kg 산지 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떨어진 42,522원 수준. 쌀 재고량은 48만 6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70% 늘었고 쌀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37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했지만 떨어지는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 자급이 달성된 지 45년 만에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확기가 시작되었지만 나락값을 찾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벼농사도 이제는 끝입니다. 농민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갖고 쌀값 폭락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전라남도에 촉구했습니다. 또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쌀 시장 격리와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을 촉구하는 전국 농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영광과 장성 등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 그리고 선심성 예산 편성이란 논란도 있지만 주민들의 삶에는 모처럼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이 늘어선 영광의 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영광 군민 한 사람에게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배부른 것 같고 좀 가게 도움도 되고 내 자신도 일단은 별 큰 건 아니지만 너무나 부자 된 느낌?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가뭄 속 단비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목돈이 생기면서 식생활용품이나 영농자재, 고가로 선뜻 꺼려왔던 가전제품 구매까지 지역사회에 모처럼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쌀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의 여파로 가뜩이나 힘들었던 농촌 경제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제적으로 풀 길이 없는데 이와 같이 지원금이 보충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와 같이 원활히 풀고 나간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 말씀입니다. 영광군에서만 520억 원이 넘게 풀리고 장성과 광양, 여수, 장흥 등 다른 지자체들도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금액 차이는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마다 매출이 15% 이상 크게 늘고 고객 한 명이 쓰는 돈도 3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분석입니다.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만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영광 군의 성장 발전에 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고 못 받는 그리고 금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있고 일회성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지자체의 장기 예산 운용이나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에 찌든 주민들의 삶엔 활력소가 되고 추석 명절을 보름에 앞둔 지역 경제엔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조선대학교가 내부 갈등으로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 총장을 징계한다고 하고 학교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대학교 법인과 학교 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조선대학교 법인 김희수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지난달 말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민 총장을 징계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건데 무리를 일으킨 교수들을 관리 감독했어야 할 단과대 학장들에게 징계 등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튿날 조선대 정교수들로 이루어진 교원 노동조합이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교원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사회에게 과도한 학사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학을 파행으로 이끄는 이사장과 법인 사무처장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 총장은 앞서 담화문을 통해 문제가 된 당사자들은 물론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는 절차를 정식으로 밟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분란의 영향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선대 이사회가 학사 운영과 관련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7월 7일과 8일에는 현장 조사도 나섰는데 실제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안 그래도 조선대 일부 학과는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신입생 정원 미달 학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신입생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후유증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지난 2019년 조선대에선 이사회가 강동환 당시 총장을 해임하고 이와 관련해 법정 소송이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사그라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장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또 갈등이 생기면서 조선대의 지역 내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출퇴근길 무렵이면 날이 한결 선선해진 게 느껴지시죠? 실제 기온 변화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는 얼마나 더 선선해질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난히 덥던 올 여름도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낮엔 날이 덥긴 하지만 폭염과 열대야는 사라졌고 확연히 선선한 기온이 감돕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긴팔을 입고 산책을 하기에도 쾌적한 날씨입니다. 너무너무 선선해졌어요. 네, 엄청 더웠는데 선선해서 운동하기가 딱 좋아요. 네.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훨씬 생활하기가 편해졌어요. 이렇게 날이 확연히 선선해진 게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실제 기온 변화는 어땠을까요? 지난주와의 기온을 비교해보면 최고 기온은 아주 살짝 낮아진 가운데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최저 기온은 1도 이상 낮아졌고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기온이 낮아지긴 했지만 수치상으로 사실상 큰 기온 변화는 없었는데요. 체감상으로 특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물러나면서 현재 차고 건조한 대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체감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습도가 낮아지면서 기온은 비슷하더라도 훨씬 덜 덥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가오는 주말 구름은 다소 지나겠지만 날은 대체로 맑겠고 특히 일요일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앞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 비가 지나면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제1회 박선홍 광주학술상 수상자로 김경수 향토지리 연구소장을 선정했습니다. 박선홍 광주학술상은 광주 향토사 연구의 거목이라 불리는 고 박선홍 선생을 기리고 지역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이 제정한 상입니다. 또 이번 시상식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는 안병욱 가톨릭대학 명예교수가 박선홍 선생의 무등산과 광주 100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MBC의 5.18 42주년 기획보도 항쟁과 언론이 제12회 5.18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MBC 김철원, 이다현, 김상배 기자는 5.18 당시 왜곡 보도로 불에 탔던 광주 MBC의 기자와 PD들을 인터뷰하고 군사정권에 저항했던 언론인들을 취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5.18 당시 자기 고백과 반성을 용기 있게 보도한 점, 또 역사를 바르게 기록해야 할 책무를 환기한 점 등을 이유로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로상은 5.18 당시 광주에서 취재 활동을 펼쳤던 조성호 전 한국일보 기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현대산업개발이 내놓은 주거지원 대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500여 명은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갖고 이자를 포함한 중도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것은 입주 지연 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산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현산은 중도금 대출을 먼저 갚아주는 대신 재시공이 끝난 뒤 이자를 돌려받기로 했다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예산 300억 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출한 가운데 시의회가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교육용 태블릿 PC 예산 삭감에 대해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태블릿 PC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 충분히 보급됐다고 밝혔습니다.